그날은 진짜 속았다 내가. 안녕하세요. 미운 맨유 새끼 애슐리용입니다. 맨유 소식을 전해드리기 앞서 두 가지 소식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이번 시즌 맨유 서드 유니폼을 샀습니다. 이 특유의 그 악마 유니폼, 악마 문양이 되게 커서 좀 예뻤고요. 그리고 흰색인데 뭔가 약간 레트로한 흰색, 그리고 이런 색감 배치가 좀 레트로하게 이뻐서 새로 하나 장만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하필 오늘 촬영날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축협에 현안질의가 있었습니다. 영화보다도 현실이 더 구린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렇게까지 대중심리 팬들의 마음을 무시하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한편으론 씁쓸한 마음을 좀 아는 채로 오늘 촬영에 임하게 됐습니다. 아직까진 뭐 제가 굉장히 쪼렙 유튜버지만 이런 미약한 힘 하나하나가 좀 모여서 한국 국가대표 그리고 축구의 발전에 진짜 미약하게나마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론으로 돌아와서 맨유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약 2주 동안 두 경기를 치렀죠. 첫 번째는 EFL컵 반슬리전이었고요. 두 번째는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크리스탈 팰리스전이었습니다. 이 두 경기를 보고 제가 한마디를 하자면 방심했다였습니다. 방심했다가 상대 팀에 방심했다가 아니라 내가 맨유 내 팀이지만 방심했다. 컵대회에서 대승을 거뒀죠. 오랜만에 7대 0승. 아무리 컵대회고 하브리그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다득점을 하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경기를 보고 굉장히 이제 다른 맨유 팬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흥분을 했었죠. 이제 좀 됐다. 근데 바로 사흘 뒤에 이어진 팰리스전에서 다시 한번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죠. 이런 점을 제가 하나하나 의견을 정리해서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EFL컵 반슬리전부터 보겠습니다. 진짜 그날은 진짜 속았다 내가. 이 경기가 좋았던 점, 이 경기가 왜 긍정적으로 작용했느냐, 세 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 대승이었고 클린시트였습니다. 이런 승리는 팀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일단 팀 사기에 굉장히 진척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이유가 이어지는데, 부진하다고 지적을 받고 있었던 공격수들의 마수거리 골이나 여러 가지 득점들이 터졌습니다. 가르나초, 레시포드, 안토니 선수가 다 골을 넣었고요. 물론 안토니는 페널티킥 득점을 했죠. 그렇지만 뭐 자기가 만들어낸 페널티킥을 득점했다는 측면에서 사실 자기가 만든 골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격수뿐만 아니라 에릭센 선수가 찾아보니 8년 만에 멀티 득점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공격수들과 선수들의 득점이 터졌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로테이션의 성공이었습니다. 맨유가 지난 시즌을 보면은 굉장히 부상자의 허덕이었잖아요. 그래서 부상자가 많다 보니까 그게 곧 장기전으로 이어진 리그에 굉장히 타격을 입어서 성적이 굉장히 곤두박질 쳤는데요. 일단 부상을 안 입게 하려면 물론 선수 개개인들의 자기 관리와 타고난 내구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이제 로테이션, 팀에서 감독이 경기 수를 관리해주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이날 완전한 주전급으로 보기 힘들었던 안토니 선수와 에반스 선수, 에릭센, 콜리어, 바인드르까지 선발 라인업에 들어오면서 경기력이 다 준수했죠. 결과까지 굉장히 좋게 갖고 왔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굉장히 성과 있는 경기였고, 또 이 선수들 말고도 시즌이 시작하고 나서 영입하게 된 우가레테 선수마저 이제 교체 출전을 시키면서 실전 경기 감각을 좀 키워줬다는 점, 그리고 로테이션을 가동함으로써 이 경기 자체에서도 부상자가 없었지만 장기적으로도 부상 관리를 좀 해줄 수 있었다는 점, 이런 점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대승을 하고 클린시트 했다는 점, 공격수들의 고른 득점, 그리고 로테이션, 이 세 가지를 좋은 점으로 꼽아봤고요. 근데 이제 저도 그 경기를 끝나고 나서 분석을 했을 때 5개 T라고 했던 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일단 하브리그라는 점, 시원한 승리긴 했지만 고등학생이 한 중학생들이랑 축구를 한 정도? 약간 뭔가 뒤가 구린 이런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의 오게티를 더 찾자면, 다른 곳들은 다 적재적소에 로테이션을 시켰으면서 왜 굳이 왼쪽 풀백만 로테이션을 안 시킨 것인가? 제가 이적 시장에서도 말했지만 왼쪽 풀백이 아직도 좀 문제예요. 지난 시즌에 계속 임시 방편으로 암라바트 선수를 뭐 기용을 하거나 달로 선수 혹은 완비사카 선수를 그때그때 돌려 막았죠. 그래서 지금 시즌 초에도 결국엔 지금 루쿠 선수와 말라시아 선수가 복귀하지 않아서 달로 선수가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은 이제 새로 영입한 마즈라위 선수가 쓰는 대형을 갖추고 있죠. 달로 선수가 사실 지금 여러 가지 뭐 공격력이라든가 수비력 다 가장 활약도가 좋은데, 제가 매번 얘기를 하잖아요. 왼쪽 라인에 왼발잡이 수비수가 필요하다. 왜냐면
좀 더 다이렉트한 플레이를 하기가 좋아요. 대부분 오른발잡이들이 쓰게 되면 크로스가 바로 올라가지 않고 무조건 한번 접습니다. 한번 접으면 공격수들도 타이밍을 다 뺏기고 상대 수비수들은 반대로 타이밍을 잡기가 좋아요. 그런 점에서 이번 경기는 헤리 하마스 선수를 기용해 봤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헤리 하마스 선수가 제가 계속 밀고 있는 선수거든요. 저도 물론 이 선수가 정말 1군 성인 무대에서 통할지 안 통할지 모르겠지만 유스 경기를 보면 굉장히 뭐랄까 시원시원한 스타일이에요. 정말 약간 직선적인 드리블과 공격적인 크로스를 하는 스타일 같아서 이런 하브리그와의 컵대회 경기, 좀 비중이 떨어지는 컵대회 경기에서는 하마스 선수를 좀 로테이션 자원으로서 선발 라인업에 기용을 하거나 혹은 전반전에 뭐 2골, 3골 차 이상으로 크게 이기면 후반전에라도 교체를 해서 점점 더 이제 스쿼드 내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5개 T였고요. 펠리스전을 대략적인 이제 수치를 보면 점유율은 67%를 갖고 왔고 슈팅 12개, 유효슈팅 6개, 그리고 코너킥 11개 등등 주요 공격 지표들이 굉장히 좋아요. 볼을 전반적으로 점유를 하고 지배를 했지만 막 시원시원하게 경기를 지배했다고 보긴 힘들어요. 왜냐면 보통 저는 그런 경기를 보면 0대0로 끝나더라도 뭔가 아쉽다. 왜 골을 못 넣었지 이런 느낌인데 저 그때 경기 끝나고 새벽에 나부터 이랬어요 진짜. 그럴 정도로 경기력이 굉장히 깝깝했습니다. 또 조금 테나 감독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는 경기 끝나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죠. 뭐 경기를 지배했고 우리가 경기 잘했는데 결과 못 냈다. 뭐 근데 뭐 잘했다. 뭐 이랬는데 좀 현실 파악해야 돼요. 이런 경기는 그냥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뭐 점유율이나 이런 지표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갖고 왔지만 결과를 못 냈다. 결국 축구는 결과로 말하는 스포츠고 결과는 곧 골을 넣어야 돼서 이런 골을 넣는 어떤 패턴 플레이나 공격수들의 분발을 좀 내가 유도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으면 차라리 알고 있구나. 문제를 알고 있구나. 그래 개선된 건 개선됐어. 이렇게 하겠는데 또 약간 밉상으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그게 또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이제 여기에서 또 볼 점은 코너킥이 11개였다는 점 그리고 선수 교체가 3명이었다는 점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코너킥이 11개인데 한 골을 못 넣었다. 아직 어떤 세트 플레이의 정교한 어떤 완성도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아쉽고요. 결국에는 사실 시즌에 몇십 경기, 뭐 거의 4, 50경기를 치르면서 가끔 이런 안 풀리는 경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강팀의 조건은 이런 경기도 꾸역승을 해야 됩니다. 이 꾸역승에서 굉장히 요긴하게 쓰이는 게 이런 세트 플레이거든요. 이런 세트 플레이에서 한 골 넣고 1대0으로 이겨도 답답했지만 결과 갖고 오면 그렇게까지 비판받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선수 교체 3명도 아쉬운 게 저는 이게 굉장히 소극적이었다고 봐요. 지금 교체를 5명까지 할 수 있잖아요. 제가 감독이었으면 끝까지 교체 카드를 다 써서 전술 변화를 줬을 것 같아요. 근데 뭐랄까? 저는 마지막까지 받은 느낌은 비겨도 된다? 테나 감독 축구의 약점이 뭔 것 같냐면 두 줄 수비 그리고 피지컬 좀 끈적끈적한 팀을 잘 못 잡는 것 같아요.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팀이에요 정확히. 어쨌든 테나 감독이 추구하는 거는 패스워크를 기반으로 한 공격 축구, 점유 축구잖아요. 근데 이게 수비적이고 역습지향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팀에게 약할 수밖에 없고 크리스탈 팰리스도 그런 전술을 준비해 왔을 겁니다. 그렇지만 새 시즌 때 이 전술을 이렇게까지 완성을 못 시키는 건 이제 슬슬 감독의 역량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엔 테나 감독은 증명하려면 컵대회도 컵대회인데 이제 리그에서는 우승까지 남발합니다. 챔스권 내에 들어가서 경쟁력은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점이 여전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거 공격진들이 좀 아쉬운데 호일룬 선수는 유럽에서 굉장한 유망주긴 해요. 왼발잡이고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선수긴 합니다. 키도 크고요. 맨유가 이 공격수를 잘 키우면 최근에 몇 년 동안 아쉬웠던 최전방 공격수에 대한 아쉬움을 좀 풀 수 있겠다 했는데 폼이 올라올 만하면 부상을 당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호일룬 선수도 이번 경기 교체 출전했지만 별다른 영향가가 없었고요. 지르크지 선수, 전 지르크지 선수가 약간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지르크지 선수 영입할 때도 일부 팬들은 그러니까 지르크지 선수의 볼로냐 시절 경기를 봤던 세리에 팬들은 골감이 별로 좋은 공격수는 아니고 지르크지 본인도 스스로 얘기했다시피 9.5번 유형 그러니까 자기는 연계에 좀 더 특화된 중앙 공격수다. 약간 제가 보기엔 지금 좀 쎄합니다. 약간 연계만 잘하는 선수 같아요. 결정적인 장면에서 결정을 못 짓더라고. 골 냄새를 잘 맞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번 경기를 보니까 지르크질 빼자마자 갑자기 맨유 공격이 안 됐어요.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가 오히려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만큼 연계에 있어서는 확실한 장점이 있는 선수나 골 결정력이 아쉽다. 그러면 이때 보완점이 뭐냐면 지르크지 선수 바로 아래에서 플레이하거나 지르크지 선수와 스위칭을 하면서 플레이하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의 공격력이 중요합니다. 원래 다들 맨유 팬들은 아시겠지만 부페를 욕하긴 힘들어요. 부상 하나 없이 철광으로 4, 50경기 거뜬히 떠주고 팀 내 최다 공격 포인트 생산해주고 정말 귀중한 선수긴 합니다만 어쨌든 부페도 사람이잖아요. 좀 노쇠화하는 게 보여요. 매 시즌 와서 50경기 이상 매번 뛰다 보니까 이젠 조금 신체적인 능력이 좀 떨어져 가나? 해외 매체들도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이 갑자기 떨어진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을 좀 지적을 하고 있고요. 지금 EPL 5경기에서 도움 하나 정도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또 중요한데 지금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공 소유권을 잃은 횟수, 그러니까 턴오버 횟수가 1위래요.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굳이 좋게 표현하면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가 여전히 공격적으로 남들이 안 하는 좀 더 창의적인 시도, 그러니까 공격적인 시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실수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법이지만 또 이 정도까지 턴오버가 많아졌다는 건 분명히 신체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르크지 선수를 더 잘 활용해서 맨유가 올라가려면 지르크지 선수가 연기하는 걸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가 마무리해 주거나 혹은 레시포드나 아마드 윙 자원들이 마무리해 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지르크지 선수의 장점인 연계보다도 단점인 골 결정력의 부재가 더 드러나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팰리스전이 경기력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 반슬리전의 그 대승이 갑자기 찬물이 확 끼얹어졌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두 경기 EFL컵 반슬리전과 EPL 5라운드 팰리스전, 크리스탈 팰리스전 리뷰를 좀 해봤는데요. 그래도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 경기력은 좀 나아요. 그래서 이거를 주 득점원이었던 레시포드 선수나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 그리고 호일룬 선수 등이 좀 득점포가 좀 터져줬으면 좋겠고, 저는 의외로 아마드 선수가 올 시즌에 성장을 꾸준히 해서 공격 포인트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찍어줬으면 좋겠어요. 좀 아마드 선수가 이번 시즌에 기회를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쭉 성장을 해서 그래도 안토니 선수로 굉장히 부재감이 많이 있는 오른쪽 윙 자리를 좀 채워줬으면 좋겠고요. 콜리어 선수라든가 뭐 제가 계속 밀고 있는 해리 아마스 선수라든가 그리고 올 시즌 영입한 마즈라위 선수, 우가르테 선수, 더리우트 선수 그리고 레니오로 지르크지까지 EPL에 부디 잘 안착해서 맨유가 다시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자양분이 되는 선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웃 맨유 새끼 애슐룡이었습니다.